같이 봅시다. 가볼게요. 질문부터 봅시다. 23번 넘어가고요. 24번에 뭐라고? 디지털 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25번 넘어가고 그 다음에 26번도 넘어가고요. 27번은 어때더라? 이건 단어 문제가 아니니까 먼저 풀 수 없어. 이건 일치 문제야. 이거는 글을 다 읽고 봅시다. 자, 본문 가보자.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하니까 시작부터 특허권은 독점적 권리래요. 한편 영업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영업비밀에 대해서 얘기한다. 둘 다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대요.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은 모두 지식재산인데 정보통신기술산업은 이 같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문제 나왔죠? ICT, 다국적 기업의 어때? 과세 문제죠. 됐죠? 요렇게 딱 조선하면 어때? 1문단의 전제가 ICT, 다국적 기업의 어때? 과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단.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 나왔네. 디지털세 개념을 도입 중이래.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자, 이거의 배경에는 뭐가 있다 얘들아? 법인세 감소의 우려가 있대. 여기까지. 이거의 원인 때문에 이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야. 법인세는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에 포함해. 또 나오잖아. 재화 서비스 같은 의미가 또 나와. 거둔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하니까 자, 수입에서 뭐 한대?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게 수익이죠? 여기에 뭐 한대? 부가. 됐습니까? 요게 중요한 거죠. 자, 재반비용 모델들아. 지금 김쌤이 예를 들어서 MS 컴퍼니라고 회사를 만들었어. 매출이 한 100억대. 근데 이건 순수히 매출이야. 그러면 너네한테 쓰는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왔다 갔다 이동도 해야 되고 쓰는 비용이 있겠죠. 그 비용이 어때? 예를 들어 70억이야. 그러면 재반 비용은 거기 드는 원가나 비용을 얘기하죠. 이걸 빼고 남은 30억에 대해서만 뭐한다? 부과한대. 됐습니까? 요게 핵심입니다.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자 어때? 이거에 예시가 나오죠? 이걸로 이해한 거야. 예시는 위의 주장을 이해해.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자, 이제 예시가 나왔네. Z사가 있고요. 이건 회사야. A국은 법인세가 낮대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한대? 특허 부여.
그때.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의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있어? 자, 이제 B국에도 자회사가 있는데 얘네는 상대적으로 어때? 법인세율이 높대. 얘네가 뭐 한다고 얘들아? 여기 A국에 지금 있는 회사의 로열티 지불. 자, 이 얘기 잘 보자 얘들아. 로열티 지불이란 말은 위에 거랑 붙여야 돼. 아까 뭐 했어? 수입에서 재반 비용 제하고 있는 수익에서 법인세 낸다며. 그러면 결국 B국 입장에서는 어때 얘들아? 재반 비용이 되게 높아지겠네. 왜? 로열티를 A국에 줘야 되니까 지금 여기 있는 Z회사의 자회사는 재반 비용을 높여가지고 수익이 거의 안 나는 거지. 그럼 법인세 내게 없겠네. 그리고 반대로 A국 입장에서 어때 얘들아? 계속해서 로열티가 들어오니까 얘네는 뭐가 많아? 지금 수익이 많겠죠. 그러니까 수익은 높은데 B국에 비해서 뭐가 적어? 법인세가 낮거나 없으니까 법인세를 적게 내는 방법. 지금 이렇게 뭐 한다고 얘들아? 법인세를 회피하는 거죠.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됐죠?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해당하는 산업에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자, 그럼 여기서 얘들아 어떤 국가들, 이 두 국가로 보면은 어떤 국가가 방어적일까? A국이 어때? 얘 저기 이렇게 하니까 방어적이네. 얘네는 디지털세를 안 걷어도 되고요. 누가 걷겠어? B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때? 법인세를 못 받으니까 얘네는 디지털세 도입을 강력하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붙여야 돼.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문단.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재산 유의가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의 혜택을 보게 된다. 자, 이것도 인과관계 비행으로 봐야죠. 자, 지금 뭐라 그러냐면 지금 재산 보호가 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그 지식의 진보가 정체됩니다. 됐죠? 그리고 반대로 지식재산 보호가 강하면 재산 보호가 강하면 어떻게 된다? 지금 소수의 사람만 혜택 건데. 됐죠? 이렇게 또 인과에 대한 대비, 반대가 또 나왔어.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 얘는 유인 비용. 얘는 접근 비용. 됐죠? 자,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오히려 그들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것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재산 보호의 최저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의 입장이 다름을 쌓는다니까 이것도 나라마다 어때? 다르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 자, 바로 문제 갈게요. 1번, 23번. 윗글에 있고 답을 찾으신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공통점은 법으로 보호받는다. 1번 맞죠? 2번. 영업비밀이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자, 영업비밀의 어때더라? 정의는 알려줬지만 어떻게 절차했는지 나오지 않았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가세하는 제도의 배경은 뭐 때문이야? 법인세 감소 우려 때문에. 4번.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주는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로열티를 이렇게 법인세 낮은 대로 부여해가지고 계속 받게 한다는 거죠. 4번도 맞고요. 5번. 이론적으로 지식재산 보호의 최저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가장 낮을 때와 높을 때 중간에서 만나야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24번.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건 1.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자,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게 아니지 얘들아. 각국 저기 나라에서 이거는 세금 내는 거니까 이건 틀렸죠. 2번. 이윤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되는 건 법인세에 대한 얘기죠. 2번도 틀렸고요. 3번. IC 산업의 주도적 효과는 도입의 적정이 아니라 도입의 방어적이라고 얘기했죠. 4번. 여러 국가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다 설립해야 되겠죠. 5번.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우축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되겠죠. 답 몇 번? 5번이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25번. 보기는 이끌리는 학생이 수행할 수의 일부이다. A.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같았어. 가 부분. 기업을 근거로 ICT 다우축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된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가설. ICT 다우축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 수입이 높은 것으로 낮다 하니까 어때더라? 지금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야? 여기 있는 이 상황이랑 똑같은 얘기죠. 이해됐어? 다시 한번. 이윤의 비율은 법인 수입이 높은 것으로 낮다는 얘기는 결국 이렇게 높은 국가에서는 점점점 이윤을 줄인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라고. 됐어? 그러면 가볼게요. 자, 1번. ICT 다우축 기업 자회 수입이 법인 수입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했는데, 자, 법인 수입이 높은 국가일수록 어때더라? 적겠죠? 1번 틀렸고요. 2번.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 지불하는 게 아니라 어때더라? 낮은 국가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됐죠? 3번. ICT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의 수입 대비 재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은 게 아니라 어때더라? 낮은 국가일수록 적겠죠? 이래야지만 어때? 얘네가 수익이 많아지니까. 4번.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그렇죠 얘들아. 이윤의 줄임 방식. 이렇게 이윤을 줄여가지고 어떻게 한다? 지금 법인세 줄이고 있잖아. 같은 얘기죠?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가 추론 문제였어. 5번. 법인 수입 높은 국가의 본사에 있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은 게 아니라 어때? 이윤은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점점점 높아야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넘어가고요. 26번.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하는 내용을 억제하자는 거. 보기. S국은 현재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IC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S국의 특허보호정책은 지시산보호정책을 대표한대. 갑니다. 1번.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시산보호 수준을 그렇죠. 높이를 바라겠죠? 1번 맞고요. 2번. S국에서는 지시산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시산 창출력이 저하를 손해가 더 심각하겠죠? 3번. S국에서 현재 특허제도가 특허를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되면 지식재산 보호수를 낮춰 지식재산보호를 낮췄다가 어때더라? 지금 뭐야?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자, 이걸 얘들아 낮추는데 접근 비용이 높아지겠어? 말 자체가 안 되죠? 답 몇 번? 3번이 답이 됩니다. 됐어요. 자, 마지막 7번. A와 바꿔쓰기 역사하지 않은 거. 자, 이 A는 여기서 B국의 자회사가 법인세가 부과되는 최소 1번 Z사 전체의 법인세 부담을 줄인 것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 부담을 줄였어. 2번 A국의 자회사가 거둔 수입을 그렇죠? 늘려야 되겠죠? 2번도 맞고요. 3번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된 이윤을 준다. 자, A국에는 어떤 줄여야 되나? B국에 대한 이윤을 줄여야 되겠죠?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됩니다. 4번 B국의 자회사의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그 다음에 5번 보자더라.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재반 비용 늘리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위에 4번에 법인세를 주는 얘기가 같은 의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동의어죠. 답은 3번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됐습니까? 고생했어.